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오늘은 중년기 변화와 적응인데요. 중년기가 몇 살 생각할까요? 옛날에는 35세부터 중년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연령을 말한 게 65세 기준, 노인연이 65세 기준으로 된 거는 철의 대상 그 비스마르크가 1800년대 때 제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소망이 있는 게 유엔에서 새롭게 2015년 발표를 했는데 청년이 18세부터 65세, 그다음 중년이 66세부터 79세, 노인이 80세 이상, 그다음 장수노인은 100세. 그러니까 이제 다시 뜨는 우리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돼? 중년이죠, 여기 다. 웬만큼 중년이죠? 예, 중년. 할 일이 많아요, 중년은 정말, 그죠? 근데 그 김영석 씨가 쓰셨던 글에 100세를 살아보니 에서 보니까 제일 살기 좋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중년, 그정 65세, 70세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우리 다 살았다 이렇게 이제 가만히 계시면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일생 동안 우리는 성장한다. 평생 성장한다. 특별히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 정서적인 마음의 세계, 정서 이거는 평생 성장하고 영적인 것도 평생 성장한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점점 더 놀라운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 거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격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점점 달라지는데 보면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이분은 사회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8단계 정도로 그때가 언제이고 요것이 그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그 과제들을 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제 여기 나이는 좀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이는 무시하시고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제 태아기 때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임신한 임산부들 보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태아기 중요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태어나서 막 태어났을 때 막 이 땅에 예를 들면 우주인이 이 땅에 이 지구에 딱 접지할 때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아이가 이 땅에 막 태어났을 때 나는 환영받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인가,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가의 그 생각들 갖는 것. 처음부터 뱃속에서도 거절감을 갖지만 이 땅에 딱 태어났어도 그런 환영받지 못하면 이제 거절감들이 쭉, 그럼요. 무의식 속에 그 연구에 의하면 임신 3개월부터 뇌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전에도 아마 이제 다 기억하는데 우리가 발견한 거는 그러고요. 태교를 잘하면 IQ도 높일 수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EQ도 높일 수 있어요. 대단해요. 아무튼 그건 이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영아기 때는 0세부터 2세까지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신뢰 못할 사람인가? 신뢰가 핵심이에요. 이 신뢰.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신뢰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불신에 찬 신뢰가 없는 그런 삶이 되고요. 잘 0세부터 2세 잘 지내면 애들이 희망찬 아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2세부터 3세를 보면 유아기 정도로 생각하면 이때는 뭐예요, 애들이? 내가 할래 하고서 이제 내가 밥도 먹는데 반은 흘려. 그죠? 근데 이제 깔끔한 엄마 같으면 탁 때려주고 밥을 손으로 먹는 거니 발로 먹니 내가 먹여줄게 막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립심이 자라기보다는 나는 이만큼 해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나 이만큼밖에 못하는구나. 이 정도가 인생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잿빛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의심,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쉐임,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자라는 시기가 이제 2세, 3세 유아기 시절이에요. 그다음 3세, 5세로 보면 놀이하는 시기예요. 얼마나 잘 놀아야 돼. 종일 역할 놀이하고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막 이런 거 하면서 너무 잘 노는데 이때는 창의성, 상상의 세계를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창의성이 생기는데 요것을 잘 발달하지 못하면 이제 죄의식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에 대한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라면 아빠랑 같이 목욕을 하면서 아빠는 고추가 있는데 왜 난 고추가 없어? 이런 질문. 또 남자아이라면 엄마랑 나랑 왜 달라?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거나 부모가 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게 되면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들이 와서 그래요. 사모님 있잖아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자유행위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도 안 한 유치원 교사들이 이제 애들 얘기를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성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는 시기 6세부터 12세까지는 학교 가요. 숙제를 해왔냐? 알파벳을 읽을 줄 아냐? 한글을 읽을 줄 아냐? 이거 하면서 이 아이는 얼마나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근면한 아이인가? 아니면은 근면하지 않으면 나는 숙제 안 해왔는데 이런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엄마가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미술, 음악, 바이올린 이것들을 막 시키면서 어디에 달란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제 또 한 번 자기 자아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 0세부터 한 2, 3세까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환영받는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한 사람은 사춘기를 좀 덜 유난스럽게 나요. 근데 요때 좀 잘못했으면 사춘기 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해도 자기가 얼마만큼 용납되는지 얼마만큼 사랑받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있어요. 그 시기 말고 그러니까 0세부터 3세 중요하고 사춘기 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춘기 때 중년 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를 다시 확인한 시기가 이제 중년인데 이제 오늘 그거 다룰 거지만요. 이 청소년 시기 때는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가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여잔가 남잔가 이것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누구를 만나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보면 다니엘의 그 상황에서 정말 그 다니엘의 그 애굽 이름이 그 신에게 몰렉에게 바쳐진 그런 신에게 바쳐진 자다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갖고 있었는 바벨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살 수 있었던 것은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부모보다도 친구가 선생님이에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한테 어떤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가이드 해주는 것, 그리고 분노하지 않도록 분을 품은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마라. 너희가 그 배우게 될 함이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때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테니스라든지 뭐 축구공이라든지 이런 것과 막 친했던 애들은 사춘기 지나서 어른 돼서도 그때 했던 그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에 대한 막 동경, 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했던 아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거 안 되면 운동 구점, 축구공이나 이런 걸 파는 사람이라도 해서라도 만족함을 얻게 되고 음악하는 사람들을 접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되고 아무튼 어떤 환경에 이 청소년 아이들을 노출하는 거가 엄청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청년기인데요. 19세부터 한 35세까지 청년기 정도로 본다면 이 시기는 특별히 이성과의 친밀감을 중요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배우자 짝들을 찾잖아요. 이성과 친밀감을 갖는데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과 이성 부모들과 또 동성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적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 이론에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내게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썼다 지웠다를 3-4번 하면서 내 배우자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감을 구할 수, 이렇게 만나면 딱 이렇게 훅업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25, 6세가 넘어서까지 우리 애는 한 번도 이성 교제를 안 해봤어요. 공부만 하느라고요. 이건 something wrong이에요. 배우자 이성에 대한 눈이 덜 떴든지 또는 그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덜 발달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기까지 됐고 아무튼 이성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짝을 찾기 위해서 금식기도든지 작정기도든지 새벽기도든지 뭔가를 해서라도 이 과제를 이성과 친밀감 갖는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고립감, 혼자 있게 돼요. 주변에 보면 저도 이때 보면 저희 또래들이 막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친구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누구랑 애들 얘기도 할 수 없고 남편 얘기도 할 수 없고 잘 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고립감 가운데 남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년기인데요. 중년. 이때는 나는 얼만큼 생산력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매력적인가? 나는 경제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뭘 할 수 있는가? 이 뭐의 생산성이 있는가를 자기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요거 되지 않으면 중년기 우울증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세부터 3세까지 충분한 사랑받는 그거,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거, 이제 이때 사춘기 때 나는 얼마나 정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나는 누군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때 잘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돌봄이 이제 잘 안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 65세 이상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다 통합해서 그것을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쫙 통합해낼 수 있는 반면 그것이 없을 때는 노년기 우울증, 침체감 이것도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죠? 그런 것들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이 잘 되신 분들은 지혜 있는 인생, 지식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렇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의지가 박약하다. 어른인데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거꾸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율성이 생길 때 자율성을 갖지 못한 경우였어요. 그럼 나이가 들었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우자든지 누가 격려해줘가지고 그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점점 의지가 자라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엄마 숙제잖아요. 엄마가 덜 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성실하게 뭔가를 해내는 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다시 몸은 65세 이렇게 됐어도 다시 성실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어린아이 때 너무 예뻐요. 그죠? 근데 이제 출생 영아기 때 보면 신뢰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뢰를 못 배운 아이들은 불신 되고요. 2세, 3세는 자율성, 자기가 옷도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되지만 자기가 해보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지만 자기가 해보고 자율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거 발달되지 않으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쉐임, 수치심에 기반된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갖게 돼요. 3세, 5세는 주도적으로 누구야 놀자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요. 그다음에 6세부터는 근면한 아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열등감이 생기고 12세부터 청소년기는 자기가 누군가 정체감에 대해서 알게 되고 19세부터 35세 청년기는 친밀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친밀감, 부부 간의 친밀감, 아무튼 이성 간
아무 이성이나 말고 자기가 정해지는 배우자 이성이죠. 그 친밀감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생산성, 중년기 때는 생산성. 65세 이상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는 자기 통합의 그런 시기인데 이제 노년기에 관. 그러면 이제 그 에릭 에릭슨의 사회심리학자가 얘기한 거 말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 시기를 보면 가정의 주기 봄 보면은 아유 가정 형성기 데이트하고 결혼하면서 얼마나 신나요, 그죠? 막 신나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삐약삐약 애들이 막 태어나요. 그러면서 가정이 확대, 넓어져, 커져. 자녀의 출산과 성장. 그 다음에는 결실하는 거예요. 자녀의 결혼과 그 다음에 출가. 열매를 막 맺는 그런 시기고 이제 가정의 주기에서 겨울, 가정 축소기는 빈둥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돌싱이 홀로 다시 혼자가 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신혼의 시기를 갖기도 하는 거예요. 신혼 때는 막 바쁘고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런 시기들을 잘 견디면 신혼이 더 진짜 신혼 같은 신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보면 이제 오늘은 중년기 이해와 적응에 대해서 보면 중년기의 특징. 이제 중년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시 난 조금 지났어 하는 분도 계신데 중년이 어때요? 좋아요. 어떤 중년의 특징?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 네. 또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또요? 인생을 넓게 보기 시작. 맞아요. 인생을 넓게 보기 시작해. 깊이도 생기고요. 그죠? 네. 또요? 편안하죠. 편안해요. 할렐루야. 편안하게 보이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년 전까지는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아웃고잉에 막 가서 뭘 막 성취해야 되고 목표 지향자를 막 해야 돼요. 중년 때 이게 딱 호르몬 밸런스가 바뀌면서 인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내면으로. 내면에 바깥에만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내면에도 이런 것이 있고 내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내면에 그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래서 아웃월드와 인월드가 이게 조화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좋은 그런 시기예요. 그럼 보면은 젊음, 중년의 4가지 변화는 젊음은 약간 상실하지만 신체적 적응력 건강에 감퇴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또 남성,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좀 달라져요. 남성들은 여태까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 중년 되면 덜 나오고 예전보다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화돼요. 방법 어떻게 되죠? 여성화돼서 우리 남편은 내가 부엌에서 뭐 만들면 나도 만들어 봐도 돼. 그렇게 하고 부침개는 맡겼다니까요. 부침개는 아주 성공해요. 이런 거. 근데 재미있으신가 봐요. 재미있나 봐요. 예, 안 해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던 남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여자들은 그 남성 호르몬이 덜 나오다가 이제 중년 되면서 좀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잠깐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 끓여놓고 나가고 뭐 하고 나가고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또 달라지고 자녀는 독립해서 진학이나 또 직장 결혼으로 다 가버리고 또 다른 건요. 자녀가 가면서 많은 그 중년 부부들이 저희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이 빈자리가 큰 거예요. 너무 내 인생보다 더 내 인생이었던 우리 자녀들이 가고 나니까 너무 빈자리가 크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맨날 싸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고 또 부모님은 나는 중년의 위기를 맞고 부모님은 또 연로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와드리고 계속 병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중년의 일이에요. 부모님 또 사별하기도 해요. 또 상실이죠. 그 다음 친구들이 하나둘씩 없어져요. 또 하늘 날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게 삼각형이라면 중년 전까지는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막 하고 싶은데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몸도 안 따라주고 꿈도 좀 작아지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아이들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점점 잃는 것이 많아지지만 겉으로 보는 것은 잃는 것이 많아지만 천국의 소망들이 확 열어지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 궁금증과 이것이 확 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가 되겠죠. 이제 중년에 또 다른 것은 자신감, 정체감의 상실이에요. 제2의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 때 소년 가장으로 죄송하지만 사춘기를 사춘기답지 못하게 너무 산업전선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보내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중년 정도 되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다음 뭔가 이 허전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자분인데 남자분이 그 직장 동료 여자하고 그 CD 주고받고 손수건 주고받고 편지 주고받고 몇 살 때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때 못했던 뭔가를 하고 싶어 해.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면 이 이상한 몽상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마음과 생각을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성생활이 이제 위축돼요. 긴장감이나 기대감이 감소되기도 하죠. 그러면 중년기는 인생을 이모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예요. 이모작. 그 하프타임 그래가지고 새로 바퀴를 바꿔 껴야 돼요. 그래서 새로 달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중년 때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이 정말 공허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정말 입만 살든지 숨만 할딱할딱 쉬어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 은퇴에 대한 retire, 새롭게 은퇴에 대한 새로운 정의,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기인데 난 정말 만족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었나? 난 후회 없는 삶을 사는가? 늘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늘 갈망하고 바보처럼 도전하라. 여러분 무엇을 도전하고 계세요? 장구도 배우시고 미술도 그리시고 뭔가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뜸도 배우시고 이렇게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안 해본 것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 발달되지 않았던 뇌의 부분들이 발달되고요. 교회 가셔서도 할 수 있으면 자리를 바꿔 앉으라 그래요. 꼭 그러니까 여기만 앉는 게 아니라 바꿔 앉으라 그러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중년기 이런 생리적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여성은 이렇게 막 뜨거워 핫플래시 생기고 우울하고 피로도 생기고 호흡 관련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남성들은 무기력감, 실패감, 분노, 적개심 등 막 이렇게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우울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처방은 호르몬 조절. 조금 나오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산딸기 잡수시고 석류즙 잡수시고 콩류 잡수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것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극복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재정리, 정서적인 정리, 목표를 새롭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다음에 나 몸이 이제는 몸이 선생님이에요. 몸이 가장 정직해요. 그래서 내 몸을 잘 모시고 몸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잘 따라가면서 너무 바쁜 삶이었다면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멘토가 되시든지 멘티가 되시든지 멘토를 모시든지 그래서 조금 여러분보다 위에 계신 분들을 사귀고 하면 참 배울 것이 많죠. 저희도 저희 외국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저희 논문지도 하셨던 교수님인데 저희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점검하시고 하거든요. 멘토가 되시든지 멘티가 되시든지 하세요. 부부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부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중년기의 부부관계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친구예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 그렇죠? 그리고 조기 은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남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남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첫째지만 둘째는 친구예요. 친구가 생기면 남자분들 자존감이 높아지세요. 많은 친구 아니어도 두셋이라도 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는 것 필요한데요.
동창회, 친목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드셔서 하면 되게 이제 좋아지시고요. 여자들의 우정은 이제 이성 친구들이 이때부터 이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 또는 남편의 친구들 뭐 이런 분들 통해서 하는데 아무튼 이성 관계를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동창회 때문에 참 어려움들 겪은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동요매시고요. 보면 동창회 특별히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그때로 가서 통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 현재 부부관계 만족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때로 가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방 아주 불장난들 하시는 경우들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친구 관계를 살리시고요. 직장 생활에 적응하셔서 직업에서 안정된 시기가 될 것. 예.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는 무서운 뭐 이런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웃워드랑 인워드가 다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기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